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리스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 정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3강 회전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운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직선만 배우다가 이제 회전을 들어가고 처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물리량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회전운동을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우리 앞에서 쉽게 배웠던 직선운동을 가지고 회전운동을 이해를 해본다면 회전운동을 굉장히 쉽고 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일단 회전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직선운동과 어떤 관련이 있고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렇게 이런 관계를 연결짓다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회전 관성 모멘트라는 물리량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오는 거고 얘를 왜 쓰는 건지 쓰는 이유는 다 똑같겠죠? 이게 편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회전 운동에서는 저거를 이용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럼 저 물리량이 어떤 물리량에 대응이 되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얘를 배우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힘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물리량, 그리고 힘, 그리고 마지막엔 에너지였죠. 에너지도 이 중간에 잠깐 나올 건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선운동에서 회전운동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직선운동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회전운동이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요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직선운동으로부터 이해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직선운동이 우리가 앞에서 가장 쉽게 배웠던 거니까. 제일 먼저 배운다는 거는 가장 근간이 된다는 말이고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직선운동이랑 같이 대응을 시켜서 그 대응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는 회전운동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강체에 대한 운동이에요. 이 강체에 대한 이 조건이 들어갑니다. 이게 왜 들어가냐면 뒤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이런 강체 회전 운동이 쉽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체에 대한 회전 운동을 배운다는 거고, 그럼 강체가 뭐냐? 강체라는 거는 강한 물체, 단단한 물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리지드 바디, 리지드한 바디다. 리지드가 뭐예요? 강한, 단단한 이런 거잖아요. 그런 물체다. 그럼 이제 강하고 단단한 게 그럼 무슨 말이냐? 크기나 모양이 회전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크기나 모양이 회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직선운동 할 때는 크기나 모양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앞에서 직선운동 할 때 제가 크기나 모양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직선운동에서는 크기나 모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가장 쉬운 그런 운동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회전운동은 일단은 크기나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부터가 크기나 모양이 신경을 써야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왜 크기나 모양이 중요한지를 이따가 배울 거고요. 일단은 이런 거가 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얘가 공이 회전을 하면서 갑자기 뒤가 길어진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라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물체의 어떤 크기나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회전을 하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회전 운동에 대한 어떤 전제 조건이었던 거고요. 그럼 이제 회전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보면 되겠죠. 자, 내가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가 이만큼을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위치의 변화가 생겼죠. 그 위치의 변화를 우리가 앞에서 뭐라 했죠? 변위, 위치의 변화다라는 거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특히나 1차원이면은 이동한 거리나 뭐 위치의 변화나 다 똑같은 얘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운동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뭐죠? 얼마나 빨리 갔느냐잖아요. 얼마나 빨리 갔냐?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이겁니다. 그래서 변위를 x, 시간을 t로 우리가 약속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 직선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이 운동을 기술하는 거는 위치가 얼마나 변했고 그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였고 그 빠르기를 우리가 나타냈을 때 속도 혹은 속력으로 나타냈었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이렇게 t분의 x로 나타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도라는 개념은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다 익숙하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수학적으로 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d를 그냥 붙여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dx dt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의 변화가 자, 이 미분이라는 거의 물리에서 뜻은 뭐라 그랬죠? 변화율 그리고 빠르기라는 거였죠.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위치가 변하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dx dt가 속도, 속력이라는 것은 이 뜻이 속도 변화가 결국에는 위치가 얼마나 변하는데 그게 얼마나 빨리 변하냐 이런 얘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가지고 우리가 이 직선 운동에서의 요거를 가지고 회전 운동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회전 운동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운동이에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두 가지를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뭐예요? 위치가 얼마나 변했고 그때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이 이 위치 변화의 빠르기는 얼마나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하나 더 배웠던 게 뭐였어요? 속도 변화의 시간에 대한 빠르기, 속도가 얼마나 시간에 따라서 빨리 변했냐, 요거를 우리가 가속도라고 얘기했었죠. 요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전혀 없죠. 여기서도 결국에 내가 궁금한 거는 위치가 얼마나 변했고 그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 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회전 운동이랑 직선 운동이랑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서 차이가 발생하냐? 차이가 발생하는 건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거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에서 발생하냐면 여기 X에서 발생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X에서 직선과 회전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이 물체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이동한 거리는 뭐예요? 이 선이죠, 이 선. 얘가 이동한 거리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 요거를 이렇게 쭉 펴야 돼요. 그쵸? 얘를 이렇게 쭉 펴서 같은 길이에 대해서 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곡선을 내가 어떻게 길이를 잴 것이냐에 대해서 바로 이 회전 운동과 직선 운동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곡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X를 정하는 데에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X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곡선의 길이를 정확하게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과 직선 운동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곡선 중에 가장 친숙한 곡선이 뭐예요? 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전 운동에서 특히 원 운동만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회전 운동을 하는데 회전을 막 이렇게 한다, 뭐 자기 마음대로 회전을 한다, 이런 회전 운동은 안 배우고요. 우리가 이 X를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물리에서는 아주 예쁘게 생긴 원에 대해서만 다루게 됩니다. 그럼 원이 되면은 우리가 이 X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이거 이제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건데요. 호도법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죠. 부채꼴에서 반지름이 여기고 중심각이 세타일 때 우리가 여기 이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를 뭐라고 하죠? R세타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요 세타의 단위가 뭐였어요? 도가 아니라 라디안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라디안과 도의 관계는 뭐였어요? 파이 라디안이라는 게 180도다 라는 그 관계가 있는 각으로 우리가 단위를 라디안으로 정의를 하면은 이 호의 길이를 이 길이랑 바로 연관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미터가 되고요. 라디안은 사실상 여기 미터의 이 단위에 참여를 하지 않는 녀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의 길이도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가 미터가 되고 여기가 라디안으로 나타내면 이게 바로 미터가 된다. 그 말은 우리가 곡선의 길이를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게 뭐다? 바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이 호의 길이를 이용을 해서 나타낼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여기서 뭐예요? 이 X가 결국에는 여기 있는 L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X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뭘 해주면 되겠어요? 결국엔 여기에 있는 이 반지름을 첫 번째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래서 중심각에 대해서 회전을 얼마나 했느냐, 두 번째로 이 중심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X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모르는 이 곡선 거리를 반지름과 각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전 운동의 출발점이에요. XT를 아예 다르게 정의를 하고 회전 운동에서의 운동을 다루는 물리량이 위치와 시간 이런 게 아닌 게 아니라 위치랑 시간에 대한 운동을 다루는 건 똑같은데 그 위치를 반지름과 각으로 다룬다라는 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속도라는 거 똑같이 정의할 수 있다고 했죠? 자, X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X와 T가 있는 거죠. 위치의 변화가 있고 그거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있다. 근데 내가 여기서 그래서 속도를 알고 싶었다. 속도를 알고 싶으면은 뭐예요?
위치가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변하느냐, 이게 궁금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건 뭐예요? 속도가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변하느냐, 이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거는 이제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내가 회전으로 갖고 왔다 했을 때 뭐가 달라지냐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회전도 마찬가지로 x가 t랑 똑같은 거죠. 근데 하나가 더 있죠. 여기서 뭐가 있어요? 근데 x는 뭐다? r세타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x는 x와 t에 대한 운동을 다루는 거 똑같은데 대신에 여기 r세타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은 내가 이 곡선 길이가 아니라 내가 쉬운 직선 길이랑 각을 측정하면은 운동을 표현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V라는 걸 똑같이 정의를 해볼게요. V라는 건 X가 T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변했느냐, 요거예요. 근데 우리가 X가 뭐라고요? R세타라고요. 그쵸? 자, X를 왜 R세타로 바꿔서 표현해 줄까요? 여기서 회전운동에서의 X는 지금 곡선이에요, 곡선. 그러니까 내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알기 쉬운 R과 세타로 나눠서 다시 바꾸어서 표현을 해주면 더 쉽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에 R세타를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이 변화율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변하는 녀석이 있고 변하지 않는 녀석이 있죠. 변하지 않는 녀석은 여기서 내가 저기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식을 보면은 R이냐 세타 중에서 누가 변하고 누가 변하지 않느냐를 봐야 돼요. 자, R은 운동에 따라서 얘가 여기 있어도 R이죠. 얘가 여기 있어도 R이에요. 얘가 더 회전을 해서 여기 갔다 하더라도 이거는 R이죠. 반지름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는 변하죠? 그 이동한 각도는 얘가 운동을 하면 할수록 커지죠. 그러니까 운동을 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뭐예요? 세타, 각도죠. R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이니까 R은 여기 안에 변화율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R은 그냥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각만 변하는 거죠. 뭐에 따라서 변해요, 각이?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똑같이 출발을 한 건데 요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내가 회전 운동을 표현할 때는 뭐가 편하다? R세타로 표현하는 게 편하다. 근데 그래서 R세타로 표현하는 게 편해서 속도에도 R세타를 집어넣어 봤더니 속도가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 속도는 이 위치의 변화, 거리의 변화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빨라지느냐인데 우리가 얘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R은 앞에 그냥 곱해져 있는 거고 각이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빨라지느냐가 결국에는 속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각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각속도라고 합니다. 말이 되죠? 각이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변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각속도라는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그냥 속도인 거죠. 그래서 속도와 각속도 간의 관계는 뭐예요? R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각과 위치 간의 관계는 뭐예요? R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각과 속도도 우리 뒤에서 볼 거지만 똑같습니다. 각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변하느냐를 각 가속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거는 가속도랑 연관을 지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전 운동과 직선 운동이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먼저 개념을 한번 그림으로 가지고 이 큰 그림을 한번 이해해 보는 걸로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위치의 변화를 뭐에 대응시켰다고요? 각에 대응을 시킨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위치의 변화가 있고 그거를 각에 대응시키면 회전 운동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무슨 작업이죠? R을 생각해주는 작업을 하면 돼요. 어쨌든 각에 대응이 된다. 그리고 속도는 각이 변하는 속도에 대응이 되는 거고 가속도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각과 속도에 대응이 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했던 건데 X를 내가 R세타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곡선이니까 여기서는 직선이라서 그냥 X를 바로 쓴 건데 여기서는
회전 운동에서는 x가 곡선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r과 세타로 표현하면 더 잘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래서 주체가 되는 이 변하는 녀석이 바로 각이 된다는 거죠. 대신에 누구를 곱해줘야 돼요? 반지름을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r.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를 넣어봤더니 속도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됐었어요? 속도는 위치 변화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인데 회전 운동에서는 이게 r세타고 r은 변하지 않으니까 튀어나온다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각속도라고 했죠. 이 각속도라는 걸 우리가 기호를 붙여줍니다. 그게 오메가예요. 오메가. W랑 비슷하게 쓴 건데 조금 더 둥그렇게 쓰면 돼요. 오메가로 우리가 각속도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속도라는 거는 세타가 각이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고 결국에는 V가 R오메가죠. 이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속도라는 걸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느냐예요. 시간에 따라서. 근데 속도라는 게 뭐예요? R오메가였죠. 근데 R은 여기서도 변하지 않죠. 원운동을 할 때는 R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각가속도가 되고 우리가 이거를 알파라고 씁니다. 그래서 각속도와 각가속도라는 게 결국에는 직선운동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직선운동과 다른 점은 얘는 곡선이기 때문에 내가 이 x라는 거를 r세타로 쓰는 게 더 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것들이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보면은 우리가 각속도라는 거를 정의를 할 수 있고 거기에 r을 곱해주면은 속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애가 이렇게 회전을 해 가는데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실제로 이거를 핀 그거 있잖아요. 그림을 조금 더 깔끔하게 그려보면은 얘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회전 운동을 했어요. 여기가 r이고 여기가 세타예요. 그러면 여기 이 x라는 이 실질적으로 이동한 거리는 이 x라는 거리잖아요. 이거를 쭉 핀다는 거예요. x라고 폈을 때 t초가 걸렸으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직선이니까 속도와 가속도를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고 그거를 똑같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가 더 편하다? 세타로 얘기하는 게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x 하려면은 r을 곱해주라 하는 거죠. 이런 관계가 있는 거고 여기서 그러면은 내가 이 세타를 가지고 여기서의 속도나 가속도를 얘기하고 싶으면은 각속도와 각가속도라는 거를 얘기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반지름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전운동은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직선운동에서 배웠던 게 회전운동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응관계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이해했던 그 직선운동을 가지고 다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대신에 관계는 뭐다? R이 곱해지는 거다라는 거를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운동이 대응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생기는 게 뭐였어요? 에너지였죠. 운동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생긴다. 에너지가 결국 운동의 결과였어요. 그러면은 에너지도 대응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는 거, 어떤 애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가지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었고, 얘를 2분의 1의 어떤 물체의 질량에다가 그 물체의 속도의 제곱으로 나타냈었죠. 근데 우리가 얘가 만약에 회전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직선 운동을 하면은 그때 가지고 있는 그 직선의 속도를 쓰면 되는데 얘가 지금 회전하고 있으니까 회전 속도로 나타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 회전 속도가 뭐죠? 결국엔 각속도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회전 운동하는 녀석의 운동 에너지라면 나는 V 대신에 뭘 쓰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R 오메가를 쓰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2분의 1의 M R 제곱에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원래 운동 에너지가 뭐예요? 2분의 1 있고 여기 질량이 있죠? 질량. 그리고 누가 있어요? 속도의 제곱이 있죠. 그쵸? 요 두 가지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전 운동으로 나타냈더니 어떻게 돼요? 2분의 1 mr 제곱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운동 에너지도 똑같이 대응이 되도록 만들면 너무 편하겠죠. 예를 들어서 회전 운동을 한다면 그냥
오메가 제곱을 2분의 1, 뭐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타내면은 우리가 동일하게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각속도의 제곱이 있는 녀석으로 뺍니다. 얘를. 이 대응 관계를 맞춰주자. 그러면 내가 회전 운동일 때는 2분의 1 mr 제곱 오메가 제곱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2분의 1 mv 제곱이고 여기서는 v 제곱 대신에 오메가 제곱을 쓰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얘를 각속도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량이 남잖아요. 그럼 질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2분의 1은 어차피 동일하니까 얘가 뭐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질량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일관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얘가 직선 운동을 하면은 2분의 1에다가 질량에다가 속도 제곱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걔가 회전 운동을 한다면은 2분의 1에다가 회전 운동을 할 때 질량 역할을 해주는 거에다가 회전 운동을 하니까 각속도의 제곱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일관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동일하게 표현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물리는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을 해주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관성 모멘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이 질량의 역할을 해주는 애를 회전 관성 모멘트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쉽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에너지를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이 동일한 형식으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회전 운동을 할 때는 질량 역할을 하는 거를 뭘로 잡자? mr제곱으로 잡자. mr제곱으로 잡자라는 게 바로 이 에너지에서 나온 회전 관성 모멘트가 됩니다. 그래서 회전 관성 모멘트는 뭐다? 우리가 뭐 관성 모멘트, 회전 관성 모멘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관성 모멘트는 회전 운동에서 질량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r제곱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성 모멘트를 회전 운동에서는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원래 질량은 몇 킬로다 나오는데 이 관성 모멘트는 내가 여기다 r제곱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게 회전 운동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을 좀 잠깐 요약을 해보면, 회전 운동은 직선 운동에서부터 똑같이 나왔다. 근데 똑같이 나왔는데 곡선이니까 길이 표현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x를 내가 어떤 변수로, 다른 변수로 그 곡선의 길이를 계산을 하고 싶다. 근데 그게 원인 경우, 우리는 원인 경우에서만 다루는데, 원인 경우에는 반지름과 이동한 중심각을 통해서 x가 r세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각속도라는 거를 똑같이 v는 r오메가로 정의할 수 있었고, 각가속도를 이제 a는 r알파라는 걸로 정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에너지도 대응이 당연히 되겠죠. 되도록 그 물리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니까 속도 제곱이랑 각속도 제곱이 똑같이 동일하게 대응되기 위해서는 질량의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 필요하고, 그거를 우리가 관성 모멘트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성 모멘트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질량에 대응되는 그 물리량이라는 거예요. 회전 관성 모멘트,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로테이셔널 이너시아 혹은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냥 영어 이름이니까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고요. 결국에는 질량에 대응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i가 이 i를 따서 이너시아라는 이걸 따서 이제 i라고 나타내는데요. 대문자 i로 나타내는데 mr제곱이라고 이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단위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관성 모멘트의 단위는 뭐가 될까요? 질량이 곱해져 있죠? 킬로그램이죠? r제곱이죠? r은 뭐예요? 반지름, 길이잖아요. 미터죠? 그래서 얘는 킬로그램 미터 제곱이 얘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킬로그램 미터 제곱이 단위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회전 운동에서 가장 큰 특징은 물체의 크기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이 관성 모멘트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크기와 모양을 고려해야 될까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질량 역할을 하는 거에다가 지금 그냥 질량뿐만 아니라 길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거리가 달라지면은 관성 모멘트가 같은 질량이라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회전을
어떤 중심점을 기반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랑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랑 R이 달라지기 때문에 회전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 질량 역할을 하는 녀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쵸? 자, 이거를 직선 운동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직선 운동에서는 왜 고려를 안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점이 있어요.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이 점은 여기 있죠. 얘가 이렇게 운동을 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x1이라고 하고 이때 걸린 시간을 t1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물체 안에 또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점은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또 다른 점이 여기 있을 거예요. 이 점은 어디로 갔을까요? 움직였을 때? 이렇게 가죠. 이 점 기준으로 보면은 물체가 이동함에 따라서 얘는 이렇게 갔을 거고 얘가 이 노란 점이 이동한 거리를 x2랑 t2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x1과 t2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동일하겠죠? 얘는 그냥 쭉 간 거니까 그냥 말 그대로 평행 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x1과 x2가 같은 값입니다. 얘가 물체가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없이 이 물체의 어느 점을 찍더라도 이동 거리는 같은 운동 안에서, 그 한 물체 안에서는 동일하게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간은 당연히 동일하겠죠. 근데 회전 운동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녀석, 얘가 이렇게 쭉 회전하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쭉 회전하는 거니까 한 이쯤에 있겠죠? 그럼 얘는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얘를 x1, t1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다른 녀석,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녀석은 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전 운동하면 여기로 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를 x2, t2라고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바로 보이시죠? x1과 x2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왜 다르죠? 얘네가 이동한 각은 같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다를까요? R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얘네가 이동한 각은 이렇게 있고 이게 세타라고 한다면 이동한 각은 동일합니다. 왜냐면 동일한 회전 운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세타2라고 한다면 세타1과 세타2는 같아요. 시간도 당연히 같겠죠. 그러니까 각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어떤 일정한 회전 운동을 한다는 거는 각과 각의 변화는 동일해요. 이 물체의 어느 곳을 찝더라도 각은 딱 세타만큼 다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근데 걔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동한 이 선의 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인 거죠. 그래서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의 동일한 거는 x와 t,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가지고 내가 그거를 표현한다는 거고, 얘는 곡선 거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세타라는 이 각을 도입하고 반지름을 대입하면은 동일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얘가 각은 일정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물체에 어떤 모양이 있다면 이 물체의 중심, 회전 운동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다르죠. R1과 R2가 다르죠. 모양이 있고 크기가 있다면 그 안에서 다른 두 점을 찍었을 때 R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타는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회전 운동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속도나 각가속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각에 대한 회전 운동, 각에 대한 회전 운동은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모양이 있다면 뭐가 달라져요? 길이가 달라져요.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회전 운동은 각으로 표현하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리가 달라지고 이거에 따른 효과는 누구한테 들어가냐? 이걸 어쨌든 누가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가지고 간다? 관성 모멘트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왜? 여기 R제곱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 물체의 크기와 모양을 생각을 해주고 동일한 이 회전 운동을 하는 거는 내가 따로 분리해서 이 오메가나 알파나 세타로 설명을 하겠다
라는 게 회전운동의 컨셉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차이가 여기서는 그냥 다 똑같다. 그러니까 직선운동이 제일 쉬운 거죠. 근데 회전운동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같은 거는 뭐다? 각. 그래서 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각속도와 각가속도 같은 게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중심으로부터 거리, 특히 물체가 어떤 크기나 모양이 있다면 그거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니까 그거를 누군가는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고려해준다? 관성 모멘트가 고려를 해준다는 거고, 그게 어디에 들어가요? 아까 말했던 에너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직선 운동이면 mv제곱이지만 회전 운동이면은 I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거리 정보를 포함을 해주겠다는 거고, 속도, 각속도는 그냥 따로 셋 다는 동일하기 때문에 각속도를 그대로 표현을 해주자라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전 운동에 대한 사실 거의 대부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은 직선 운동이랑 물리적으로 동일하다. 근데 하나의 정보가 더 필요하다.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달라지니까, 모양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누가 가지고 간다? 관성 모멘트가 가지고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질량의 역할을 하지만 거리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는 질량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뭘까요? 관성 모멘트를 어떤 모양이, 이 물체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전 운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거리 정보를 관성 모멘트, 그 질량의 역할을 하는 관성 모멘트에다가 어떻게 넣어줄 거냐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성 모멘트를 어떻게 구해볼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직접 한번 구해볼게요.